자, 31페이지 7절에 과세표준 나오죠? 그걸 보겠습니다. 일단 과세표준 그러면 우리가 금액을 말하는 기준금액, 과세표준 그럽니다. 여기다가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하게 되죠. 자, 이게 된 금액인데 이는 언제적 금액을 말하냐면 취득세 항상 이날 기준이죠. 그래서 취득 당시 가액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언제적 금액을 취득 당시 금액을 그러죠. 이건 징수 방법이 뭐예요? 징수 방법이 신고 납부죠. 신고 납부라는 얘기는 내가 신고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했는데 원칙이 내가 신고한 신고가액을 과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거기 예배가 있습니다. 뭐 시가 표준액으로 돼 있고 또 하나가 뭐 있어요? 사실상 취득가 이렇게 세 자리가 나와 있어요. 실제 취득금액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얘가 원칙, 그죠? 얘가 기준금액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신고하시면 무조건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예배가 하나 있다. 그게 뭐다? 그 신고한 금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으면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 그 얘기죠.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취득세는 원칙이 신고가액과 시가 표준액 둘 중 큰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이렇게 써요. 기출 지문이에요. 취득세는 원칙이 신고가액과 시가 표준액 둘 중 큰 금액을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자, 얘가 기준 1억이에요. 그죠? 자, 1억 2천에 신고했어. 그럼 뭘로 가요? 1억 2천. 그죠? 자, 9천에 신고했어. 뭘로 가요? 1억으로 가죠. 그 얘기잖아. 그럼 뭐요? 둘 중 큰 금액. 맞는 얘기예요. 그 시험 문제는 우리는 이제 이렇게만 외웠는데 시험 문제는 원칙이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이다. 근데 아이 숨도 안 쉬고 틀렸다 이런 거예요. 숨 쉬어야 됩니다. 그죠? 무조건 틀렸다고 맞는 얘기. 그러니까 표현을 달리한 거죠.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완벽하게 알고 있지만 그 문제는 틀리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서 내용과 문제화된 지문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의 문제를 경험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요. 내용은 몰라서 틀린 게 아니에요. 아는데 틀려. 그죠? 왜? 변형이 됐는데 그걸 안 풀어보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맞는 얘기죠. 얘는 뭐예요? 항상 이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 그럼 얘는 얘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는 얘는 이거 높건 낮건 관계없이 이 금액으로 간다. 그렇죠? 뭐라 했어요? 누가 봐도 이 금액에 샀다는 게 입증되는 게 있어. 국수 공판장. 그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6개. 그죠? 검증. 그러니까 요 6개 빼고 나머지는 다 얘하고 똑같이 본다는 얘기니까 이 6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얘랑 비교해서 뭔가 간다? 큰 금액으로 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칙은 뭐라고 하면 돼요? 그냥 신고가액 그러면 돼요. 그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보다 적으면 시가 표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얘는 항상 이 금액으로 한다. 판결문은 화해, 인납, 포기, 자백간주, 제의라고 말씀드렸죠? 걔네들은 얘하고 똑같이 취급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죠. 국가에 제출된 계약서에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OX. 국가에 제출된 계약서에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표한다. 틀렸어요. 지금 왜 틀렸어? 국가 맞는데? 국가. 그러니까 틀린 거야. 왜? 이게 뭔 뜻이에요? 그래요. 제가 지금 뭐라 했어요? 국가에 제출된 계약서에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는 사실상의 취득가액. 틀렸잖아요. 계약서를 제출했대잖아. 샀다는 게 아니라. 근데 국가 나오니까 아무 생각, 국가. 그러니까 맨날 그래 틀린 거. 그래서 문제를, 그죠? 그래서 제가 자꾸 그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형식으로 변형이 되는 것들을 내가 이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틀리는 거죠. 그걸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풀어봐야 되는 거죠. 경험을 해서. 적용을 해봐야죠. 그 문제화된 지문을. 그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제외 나머지는 얘마다 이걸로 간다. 6개 빼고는 다 얘하고 똑같이 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뭐가 있냐면 추가로 이제 취득한 금액만 취득가액만 취득세 과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취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용 중에서 취득가액에 포함이 되는 항목도 있고 안 되는 항목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항목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건설자금이자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죠. 건설자금이자. 그리고 연체료 할부이자 기억하셔야 돼요. 연체료 할부이자.
자, 근데 이때 연체할부제라면 꼭 기억할 게 뭐다? 얘는 누구만 된다? 법인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시험에 몇 번 나왔는데 이건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법인만 된다.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뭐라고 나오면 연체료 할부자라고 딱 나오면 뭐부터 봐야 돼요? 개인이 취득했느냐? 법인인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근데 개인이라고 나왔어. 그럼 얘는 포함하면 안 돼요. 이거는 상관없어요. 개인 법인 구분하는데 얘는 연체료 할부자는 법인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포함되지 않는 거 여러 가지 중에 대표 주자가 뭐라고 했어요? 부가가치세 기억하셔야 되죠? 부가가치세. 얘는 이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파트를 시세에 4억 주에 샀다. 근데 분양받을 때 얘가 85제곱미터 초과짜리 분양을 받으면 요거의 10%에 뭘 내야 돼요? 부가가치세를 내야 돼요. 10%. 그럼 얼마예요? 4억 4천 이런 걸 했죠. 4억 4천. 자, 여러분이 이렇게 취득을 했다는 거지. 4억 4천만 원에. 개인 여러분이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이렇게 취득해 4억 4천 주고 취득했어요. 자, 취득세 내셔야 되죠. 자, 취득세 과표는 얼마다? 4억. 이게 그 얘기죠. 얘는 여기다 포함하지 않는다. 돈은 4억 4천 주고 취득했는데 세금 낼 때는 4억 원만 세금을 내라는 얘기죠. 그럼 이거 나한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가 좋은 거죠. 왜? 세금을 덜 내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라 해도 그냥 단순하게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환급을 못 받습니다. 근데 사업자는 환급을 해줘요. 왜? 어차피 너는 사업할 거니까 일단 돌려줄 테니까 네가 사업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매출이 발생하면 걔는 1년에 2번씩 뭘 신고해야 돼? 부가가치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돌려줬다가 사업하면서 발생하면서 내가 나눠서 받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사업할 돈 필요하니까. 근데 개인한테는 돌려줬다가 다시 돌려받을 방법이 없죠. 왜? 난 사업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너는 냈는데 못 돌려받으니까 대신 이 낸 돈을 뭘 해주겠다? 네가 세금 낼 때 유리한 쪽으로 해주겠다. 유리한 쪽이란 세금을 덜 내는 쪽으로 해주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취득세는 포함이 안 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뭐요?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얘가 팔았어요. 얘한테. 그러면 이때 이제 취득가액은 나중에 양도세 계산 때는 뭘로 빠져요? 필요 경비로 빠지죠. 공제 받잖아. 자, 이때는 4억 4천 공제 받는 게 좋다? 4억 공제 받는 게 좋다? 4억 4천이 좋죠. 그래서 양도세는 뭐라고 돼 있어? 취득 당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라고 나옵니다. 시험에 나왔죠. 뭐라고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요. 일반 과세사업자가 취득 당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양도세 계산 시 필요 경비에 포함한다. 땡 틀렸어요. 왜? 사업자는 안 돼. 사업자는 환급 받았잖아. 그리고 그때는 틀린 거죠. 그게 이제 언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외우면 헷갈려요. 양쪽이 나오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라?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유리한 쪽에는 뭐다? 세금을 덜 내는 쪽. 그게 뭐다? 세금을 덜 내는 쪽이니까 취득세는 포함이 안 되는 게 좋고 양도세 계산시는 포함이 되는 게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 이것도 같이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자, 1억인데 할부로 샀어. 할부로 사면 1억이래요. 근데 이걸 일시불로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시불. 자, 우리 홈쇼핑에서 일시불 하면 어떻게 됐어? 깎아주죠. 일시불 추가 할인 해주죠. 추가 할인. 그죠? 무이자에다가 추가 할인 얼마 해주고 막 이러죠. 여러분 참 공부하는 게 복인 거죠. 여기서 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공부 안 하고 있으면 집에서 앉아가지고 홈쇼핑에서 쇼핑하고 있을 건데. 그래서 쓸데없는 거 잔뜩 사가지고 막 택배 왔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이러고 있을 건데. 이 공부 시작하니까 홈쇼핑 할 시간도 없고. 이게 얼마나 좋아? 돈도, 절약돼, 지식도 얻어. 얼마나 좋아? 여유가 있으면 앉아서 그거밖에 할 게 없는 거야. 홈쇼핑은 1분 이상 보게 되면 살 확률이 50% 이하 넘어갑니다. 얼른 넘어가야 돼. 채널 돌려야지. 멈칫 한 상태 1분 이상 계속 보면 벌써 50%는 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보는 거예요. 뭔가 땡기는 거거든.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홈쇼핑 채널을 개설해서 정규방송 사이에 꼭 넣어놓는 거야. 니들이 TV 연속곡 보다 보면 채널 넘기다 보면 한 번은 나한테 걸리겠지 하고 거기다 넣은 거야. 7번, 9번, 11번에. 그래서 8번, 10번은 뭐예요? 홈쇼핑 채널입니다. 요번에 이제 얼마 전에 일요일에 쉬는데 우리 와이프가 딱 홈쇼핑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TV 보다가 홈쇼핑 딱 가는데 갑자기 선글라스가 딱 나왔어. 디젤인가? 디젤 거래요. 뭐 비싸대요. 그게. 근데 뭐 싸게 파는 거예요. 뭐 다 싸다고 잘 걔들은 그죠? 실제로. 근데 딱 쓰고 있는데 안경이 뭐 멋있긴 했어요. 이게 미러 있잖아요. 미러. 이게 안경 그걸로 된 건데 자세가 딱 나와 내가 봐도. 그래서 딱 보니 와이프가 갑자기 그걸 보다가 틀어놓더니 계속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자기가 뭐 있는데 뭐 그 산지가 뭐 언제 되냐 언제 산지 아냐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막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 들은 척 했어요. 왜 뻔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만들어지겠더니 계속 뭐라 해. 뭐 오래돼가지고 뭐 자세가 안 나온다. 뭐 저거. 그다가 나중에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기 저 안경 있잖아. TV인데 보는 거 그 쇼스트가 쓴 거 있잖아. 저거 내가 쓰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잖아. 그러길래
하도 그렇게 대답 안 하면 또 욕먹을까봐, 뭐라 할까봐, 그래서 그냥, 그럴 것 같아. 그랬더니, 그러면 끝나자마자, 알았어, 그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뭘 막 해, 그러더니, 좀 이따가 테이블 보고 좀 이따가 제 핸드폰으로 뭐가 찡 울려요 봤더니, 결제됐다는 거야. 나 진짜, 나는 살아본 게 아니라 그냥, 저 안경 내가 쓰면 어울릴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그거 어울릴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았어, 그러더니 막,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 진짜. 열받아가지고, 진짜. 이미 누른 거는 내가 말했죠. 이미 누른 건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눌렀는데 거기다 뭐라 하면 어차피 그건 그대로 사고 욕먹습니다. 사기 전에 방지를 해야지 이미 한 거는 얘기하면 안 돼. 왜? 이미 끝난 얘기예요. 근데 거기다 대면 막 숨기려고 막 알아서 반품밖에 어쩌고 하면 그건 막 냉랭 그럼 분위기 세지잖아. 그럼 그게 10몇만 원짜리가 그것 때문에 오래 가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때는 모른 척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안 그러면 처음부터 못 사게 하는 거야. 난 딱 보면 30배 오래 그럼 다른 데로 이래요 나는. 왜? 자꾸 보면 문제되니까 사지 말라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제를 막았어야 했는데 못 막았죠. 근데 빨리 뭐가 멋있어요. 빨리도 왔어 그게 또 제품이. 그랬더니 내가 강의하고 있는데 쉬는 시간 왔더니 카톡이 와 있어요. 딱 봤더니 사진 인증사진 딱 쓰고 찍어가지고 여도목처럼 딱 찍고서 나 그걸 보낸 거 있죠. 그래서 그다음 밑에다가 막 잘 어울리지? 이렇게 보면 잘 어울려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잘 어울리지? 이렇게 보냈어. 끝난 거죠.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럼 홈쇼핑 없어져야 된다니까. 그럼 홈쇼핑. 네? 그럼 홈쇼핑 때문에 아주 골치 아파. 그죠? 자, 그러니까 얘가 해서 할부로 9,500에 샀다. 그 얘기를 했죠? 자, 그럼 취득가액마다 9,500. 500만 원 꺾어주는 했죠? 자, 이거 기억하시라 했죠? 할인 받은 금액과 된 금액 중 어느 게 취득가액이다? 할인된 금액이라고 했죠? 된 금액. 이게 9,500이에요.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헷갈리면 여러분 이거 진짜 샀다고 해봐.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친구한테 자랑할 거 아니야. 가서 뭐라 그래. 야 내가 이거 일시 할부로 하면 1억이라는데 가진 게 돈밖에 없잖아. 그래서 일시불 싹 줘버렸더니 9,500 일시불을 줬더니 뭐 했다? 나 500만 원 뭐 했다 그래? 할인 받았다 그러잖아. 500이 뭐예요? 할인 받은 금액이지. 그럼 얘는 뭐예요? 할인된 금액. 얘가 긴 거죠. 요 얘기입니다. 자 31페이지 과세표준 원칙 신고가액 그랬죠. 자 가로 안에 연부 취득은 과표가 뭐다? 연부 금액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계약 보증금 포함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연부 취득 얘기가 나오면 연부 금액 해놓고 가로 안에 계약 보증금이 있는 경우 계약 보증금을 포함한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얘가 시험에 뭐라고 나오면 틀려요? 제외 그럼 틀린 거죠. 계약금은 당연히 취득 가액의 일부를 주는 거니까 취득세 과표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다음 예외 나오죠? 시가표현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안 하시면 시가표현을 계산하고 신고했는데 금액 표시가 없다는 얘기는 신고 안 한 거고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미달하면 올라간다? 시가표준액으로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서 특례가 나옵니다. 사실상 취득가액 그랬죠? 사실상 취득가액 해가지고 자 가로 안에 무상승계 취득은 제외 그리고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행 거래는 취득은 제외다. 무상승계는 여러분 상속 증여잖아요. 얘는 사실상 취득하게 될 수가 없죠. 왜? 취득한 금액이 없잖아. 공짜로 받았는데 무슨 사실상 취득가액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걔는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양도세 나오죠. 세금 포탈 의도를 가졌으면 네가 실제 취득한 금액도 그 금액이 뭐에 해당되면 세금 포탈을 한 의도로 한 거면 인정을 안 하겠다.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특례 국수 공판장 검증 그렇게 돼 있죠. 3번에 공매 경매가 나오잖아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거기 보시면 이런 거죠. 경매를 받는데 경매를 받으면 사실상 취득가액이잖아요. 근데 경매를 받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지. 이 물건을 경매를 받는 사람 낙찰자는 이 부동산 물건과 관련해서 제3의 채무 3천만 원 여기 걸려있다. 그래서 낙찰자는 뭐라? 요 낙찰 금액과 모두 이 채무도 네가 부담해야 된다. 이런 조건부 경매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제가 낙찰을 5천에 받았어요. 5천만 원에. 그러면 실제로 이걸 낙찰받으려면 얼마를 줘야 돼? 8천 줘야죠. 왜? 이것도 내가 내야 되는 조건부니까. 그럼 나의 취득가액은 5천이다? 8천이다? 8천은 8천. 그 얘기죠. 자, 단어를 읽어보세요. 3번. 공매 경매 밑에 보면 경락 조건상 경락 대금 외에 제3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경락 대금에 제3의 채무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뭐 한다?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당연히 여기 써 있는 거죠. 그죠? 보시면 되고. 자,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신고사실 검증은 검증이란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밑에 당구 표시 과표에 포함해서 할부이자, 연체이자에도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
법인의 경우만 해당, 개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건설 자금이자 뭐 기타 등등 있는데 다 외우지 마시고요. 3번 바로 밑에 취득 대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할인받은 경우는 뭐라고요? 할인된 금액을 취득하액으로 한다. 그렇죠? 자, 과표에 포함하지 않는 거 쭉 나오는데 3번에 부가가치세 나오죠? 부가가치세. 그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는 포함되고, 아니,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은 포함되고, 아니, 포함하지 않고, 양도세는 포함이 된다.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겠다. 그런 차원에서 정리하시라겠죠? 근데 간주취득은 오른쪽에, 자, 간주취득은 취득을 안 했는데 취득으로 간주하니까 뭐예요? 얘는 증가한 금액을 과표한다 했죠? 그 가액으로 증가되면 증가된 금액을 과표한다. 그래서 거기 나오죠? 동그라미 1번에 건축물 건축은 증가한 가액. 근데 조심할 건 가로원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신축과 재축은 제외라고 돼 있죠? 건축이나 개수 등은 증가한 금액인데 신재축은 제외란 말은 얘네들은 증가된 금액이 아니다. 신축이나 재축은 증가된, 신축은 증가된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건축했는데 무슨 새로 지었는데 증가된 금액이 어디 있어요? 얘는 뭐겠어? 신재축에 들어간 전체 비용, 즉 건축비 같은 게 들어가겠죠. 전체 비용이다. 그래서 제외라고 돼 있잖아요. 시험에 이제 포함 이러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차량 기계장비 선박 종류 변경도 증가한 금액인데 그 간주 취득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게 지목 변경 얘기인데요. 자, 지목 변경은 자 보세요. 얘가 간주 취득이잖아요. 그럼 가액이 증가되면 어떻게 한다 했죠? 증가된 금액 요거를 과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지목 변경이냐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냥 아무 말도 없으면 과표가 뭐니 그러면 증가한 가액 그러시면 되고 뭐라고 하면 입증이란 말이 나와요.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법인 장부나 뭘 통해서 판결문을 통해서 뭐가 되면 입증되면 이렇게 나오면 뭐다? 그때는 그 입증되면 지목 변경에 소요된 뭐 비용이 과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토지 지목 변경 그러면 증가한 가액 그러면 되고 법인 장부나 판결문으로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 입증 그러면 증가한 금액 그러면 안 되고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목 변경은요 보시면 자, 우리 교재에도 이제 거기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얘는 그러면 지금 과세 표준은 이렇게 가면 된다겠죠. 입증되면 이렇게 간다겠죠. 자, 그럼 얘가 세율은 얘가 2%를 정의합니다. 2%. 2%는 얘기는 뭐예요? 중과 기준세율이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지목 변경, 토지 지목 변경 간주 취득이죠. 그럼 얘는요. 취득세는 냈고 등기는 하나요? 아니죠. 왜? 소유권 변동이 없으니까. 얘는 등기는 안 했겠지. 등록세는 안 냈지. 뭐만 냈어? 원래부터 취득세만 냈던 애죠. 얘가 통폐합 됐어. 그럼 여전히 얘는 뭐만 내면 돼? 과거 취득세만 내면 되죠. 그게 몇 프로야? 2%. 그럼 얘는 지목 변경하면 2%만 내면 돼요. 자, 이걸 잘 이해하시면 얘가 부가세가 있죠. 취득세, 부가세. 두 개 있죠. 농특세 10%하고 지방교육세 20% 붙죠. 자, 이 중에 뭐는 안 낼까요? 지목 변경하게 되면 부가세 두 개 중에 하나만 내요. 자, 어떤 걸 안 낼까요? 안 내는 거. 내가 안 내는 그런 여러분 농특세 하자마자 내가 안 내는 거 그랬으면 눈치가 있어야지. 그건 뭐예요? 왜냐면 이게 별거 아니에요. 이게요. 얘는 원래 개정되기 전부터 취득세 붙은 거, 얘는 등록세 붙은 거예요. 그럼 얘가 왜 붙는 거예요? 등록세가 취득세랑 통폐합되면서 따라온 애들이 붙는 거죠. 근데 지목 변경 원래부터 등록세를 안 냈잖아. 그러면 등록세 붙던 지방교육세 붙이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부가세 할 때 지방교육세 넣고 간주취득은 제외라고 나오는 게 그거예요. 간주취득은 원래 뭘 안 냈어? 등록세를 안 냈던 애들이니까 뭘 내면 안 된다? 등록세 붙던 지방교육세 붙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나중에 중과산세 배우거든요. 여기가 중과산세. 중과산세가 뭐냐면 신고 납부를 안 하고 팔아먹다 걸린 거죠. 그러니까 산출세가 80%인데 이건 미등기 전매거든요. 미등기 전매. 자, 그럼 이때 얘는 중과산세 적용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해? 얘는 미등기 전매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등기돼 있는 상태에서 지목만 바꾸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중과산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중과산세 배제 사유에 간주취득은 배제가 된다라고 나와요. 그 이유가 뭐라? 이래서 그런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그냥 뜬금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통폐화 때문에 이 개념을 잘 이해하면 당연히 그래서 세율은 2%만 내고 중과기인세 그리고 당연히 뭐는 안 내고 지방교육세는 안 내고 그리고 중가산세도 미등기 전매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중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얘기들이죠. 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죠? 이따가 나중에 또 볼 거니까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이제 뭐냐. 토지 건축물 일괄취득이라고 돼 있죠. 그죠? 토지 건축물을 보다 한꺼번에 취득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니 해서 일괄취득 얘기가 나옵니다. 그걸 보겠습니다. 뭔 얘기냐면, 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보시면. 자, 하나는 지금 얘는 일괄취득은 이거죠.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이거를 10억에 취득했어. 얘기죠. 그러니까 가물이 매매를 했는데 둘이 매매를 했어요. 매매했는데 얼마에 취득했어? 10억에 매매를 한 거죠. 상가 건물, 일반 건물을.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살 때 얘가 10억이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10억 얘기는 살 때 건물 얼마, 토지 얼마, 토탈 10억 이렇게 계약은 안 하잖아요. 그냥 뭐요? 저기 상가 나왔대 얼마요? 10억. 그럼 10억 그러죠. 그럼 뭐요? 일괄로 통키로 계약하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가 취득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취득세 신고를. 근데 신고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이 건물하고 토지 가격을 구분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나눠서. 근데 한꺼번에 샀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구분이 안 돼 있잖아. 자,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죠. 자, 우리 세법은 구분이 안 됐다. 그럼 어떻게 한다 했어? 안분. 비율에 따라 나눈다는 거야. 구분한다는 거죠. 자, 안분은 항상 둘 중에 하나예요. 금액, 이거 했죠? 금액 기준으로 안분하느냐, 면적 기준으로 안분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합니다. 자, 그럼 금액은 안분할 때 실거래가는 못 하겠죠? 그럼 뭘로 해? 공시가격을 합니다. 공시가격. 공시가격. 자, 이때 공시가격은 두 개죠? 기준 시가가 있고 시가 표준액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 거죠. 자, 둘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얘는 어디서 쓰고? 국세에서 쓰고 얘는 지방세에서 쓰는 겁니다. 이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표현만 달리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요거를 안분한다는 얘기예요. 10억을 토지 건물 가격으로. 자, 뭘 가지고 안분한다? 시가표준이에요. 시가표준. 지방세니까. 지방세 시가표준. 그러니까 얘가 공시가격이 3만 원이고 얘가 2만 원이다. 그러면 얘가 5분의 3, 얘가 5분의 2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6억, 얘는 4억 이런 식으로 안분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잘 모르면 나오면 안분 잘 모르면 뭘 찍어? 금액 기준 찍어요. 그러면 얘는 뭘로 가? 지방세는 무조건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한다. 그러시면 돼. 얘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걸 임야를 10억에 취득했어. 그죠? 근데 얘가 경기도하고 강원도에 걸쳐 있어 이렇게요. 임야는 필지가 크니까 걸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걸 10억에 취득했어. 취득세 내야 되잖아. 어떤 애? 많은 쪽? 많은 쪽. 그럼 경기도 쪽이 많으면 경기도 다 내고 강원도 쪽 그럼 막 다 재야 되겠네. 그 면적 잘라가지고 이제 하긴 되게 표시돼 있겠죠. 자 이때는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뭐 많은 쪽 그러면 얘가 만약에 51%고 얘가 50%야. 그러면 1% 차 여기다 세금 다 내면 짜증나잖아요. 강원도는. 그럼 어떻게 해? 그렇지. 이것도 안분해야 되는 거예요. 나눠내는 그 한꺼번에 어디다 내는 게 아니라 이것도 나눠냅니다. 똑같이 안분하는 거예요. 걸쳐 있으면 뭘로 안분해? 아까 뭐라 그랬어? 잘 모르면 금액으로 해요. 잘 모르면. 그래서 뭘로? 금액 기준 어떤 거? 시가 표준액 그런 거 시가 표준. 그래서 얘도 3만 원, 얘가 3만 원, 2만 원, 그럼 얘는 5분의 3, 5분의 2 이렇게 나눠내는 거예요. 이것도 시가 표준액 안분해. 얘 있죠, 얘. 일괄취득했을 때 얘가 지금 시가 표준액 안분했죠. 얘는 양도세 신고할 거 아니야, 갑은. 그럼 양도세 신고할 때 얘도 어떻게 신고해야 돼? 나눠서 신고해야 되죠? 근데 얘도 일괄 양도했잖아. 그럼 얘도 뭐 해야 돼? 안분해야죠. 얘는 뭘로 안분하겠어? 기준시가. 기준시가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얘는 시가 표준액. 이것도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그 재산세에 보면 주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과불이 이렇게 돼 있잖아. 아까 한꺼번에 계산한다 했죠? 이것도 저희 안분한다 했잖아. 뭘 안분해? 그러면 금액 뭐? 재산세. 시가 표준액이에요.
시험에 뭐라고 나왔어요? 요렇게 소유자가 살면 요 산출세액을 면적에 따라 안분한 땡 틀렸어요. 시가 표준액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공시가격 한다. 5번이 그 얘기죠. 한꺼번에 시작하면 시가 표준액비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죠? 6번에 시가 표준액 산정 방법 나오는데 걔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시가 표준액은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고 주택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 이렇게 공시하거든요. 근데 이게 법에 따라 공시하게 돼 있어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하는 법률에 따라 주택은 지난달 말에 했고 토지는 이달 말에 해요. 그럼 여러분 혹시 그 프랜카드 같은 거 보시면 붙어 있어요. 프랜카드에 뭐라고? 2016년 1월 1일 기준 주택 공시지가 열람하라고. 그죠? 왜? 걔가 그 공시 결정하고 나면 항상 뭘 시켜? 열람해서 이의신청을 받아요. 그죠? 그럼 이번 달에 토지 결정 공시하면 또 붙어요. 프랜카드가 뭐 개별 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하고 붙어요. 그게 없으면 그걸로 결정 확정되는 거예요. 그걸 공시하는 게 이제 그거죠. 그래서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인데 자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요 시가 표준액이 결정 공시가 되지 않은 경우 이런 말이 있고 공시가 되지 않은 경우 이런 말이 있어요. 둘 중에 자, 둘 다 공시가 안 됐죠. 그죠? 근데 위에 건 뭐라고요? 결정 공시가 안 됐대. 무슨 얘기야? 아직 날짜가 안 돼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공시 못했다 이런 뜻이네요. 그럼 토지 2016년도 토지입은 개별 공시지가는 결정 공시가 공시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왜 안 됐어? 아직 이달 말에 하기 때문에 아직 결정 공시가 안 된 거죠. 그럼 이 말의 뉘앙스는 올해 건 날짜가 안 돼서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공시가 안 됐다는 얘기는 언제 건 있다는 거예요? 전년도 거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뉘앙스가 그러면 얘는 뭐예요? 직전년도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전년도. 근데 이거는 뭐냐면 공시가 안 됐다는 얘기죠. 이건 뭐예요? 그냥 올해 거는 날짜가 안 돼서 결정을 못해서 공시 못했고 전년도 것도 아예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전년도에 없을 수도 있냐? 없을 수 있죠. 작년에 매립 간척하는 중이었어. 받아 메꿔서 매립하는 중이었어. 그럼 작년 토지가 아니었잖아요. 그럼 공시가 없지. 근데 이번에 공사 중 인가 떨어져서 처음으로 소지가 된 거야. 근데 올해 건 아직 뭐가 안 됐어? 날짜가 안 돼서 결정 못했고 전년도 것도 없어. 아예 없다는 얘기죠. 그럼 아예 없으면 얘들이 세금과세를 안 하냐? 천만의 말씀이죠. 없으면 어떻게? 만들어서라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나?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나와요. 기본 개념은 이래요. 그죠? 그 차이가 있는 거지. 결정 공시가 되지 않은 게, 그 다음에 공시가 되지 않은 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게 보시면 2016년 오늘이 5월 19일인가요? 이날 토지를 취득했어.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실거래가, 사실상 취득가액이 아닌 뭘로? 공시, 즉 개별 공시지가, 시가 표준액으로 만약에 세금을 계산을 쳐봐요. 자, 그러면 이날이죠? 언제적 시가 표준액을 적용해야 돼요? 오늘 취득했어요. 네? 왜 직전년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예요. 얘는 원래 2016년 5월 19일 걸 적용해야 되는 거야. 왜? 취득세는 항상 언제 기준이야? 취득일 현재죠. 그러니까 이날 걸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날 게 있어 없어? 없어. 왜요?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공시가 안 됐어. 그럼 뭐예요? 직전 연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예 공시가 안 됐다 그러면 시장군수가 산정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요, 재산세는 이런 말이 없어요. 왜? 재산세는 언제 기준이야 항상? 6월 1일 기준이에요. 그럼 6월 1일이면 그 해 거 이미 다 결정 공시가 돼 있어요. 그죠? 왜? 5월 30일까지 끝나니까 걔는 6월 1일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디 있는 거야? 취득세 나오는 거지. 왜? 취득세는 이날 취득세는 항상 취득일 기준이잖아요. 얘가 만약에 2010년 8월 1일 날 취득했다 그러면 이때는 다 있죠. 왜? 이미 공시가 돼 있으니까. 그럼 이때는 이때 취득하면 직전도 할 거 없이 그 해 거 적용하면 돼. 근데 취득세는 그 전에 취득할 수도 있잖아요. 3월 달에 취득할 수도 있고. 그러면 취득세 항상 언제 기준이야? 취득일 현재 기준이니까 3월에 취득하면 없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 결정 공시가 안 됐다 그럼 직전연도. 공시되지 않았다 그러면 시장군수가 산정한다. 그런 식으로 약간의 표현이 다릅니다. 그리고 뒷장에 34페이지 맨 위에 개별 주택가격, 개별 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으면 시장군수 구청장이 국토부 장관이 제공하는
주택가격비준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가 공시할 때 여러분 개별 공시가를 할 때 원주시가 할 때요. 원주시 전체 토지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표준지라는 게 있어요. 표준지. 그러니까 표준지를 전국의 표준지를 이렇게 산정을 해서 개를 먼저 구한 다음에 개하고 옆에 있는 데 비교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 비교표가 있어요. 국토부에. 그럼 그걸 가지고 시장으로서 산정한다는 얘기지. 그런데 뭐는 공동주택은 어떻게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별 공시지가하고 단독주택인 개별주택 가격은 뭘로 해? 국토부 장관이 제공하는 비준표를 하는데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죠? 아파트 같은 경우 어떻게 한다? 걔네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정을 한다. 어쨌든 그러면 구체적으로 안 가더라도 그냥 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결정 공시가 되지 않았다. 그럼 직전년도 그러시면 되고 얘처럼 공시가 되지 않았다. 그럼 뭐한다? 시장군수가 산정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용어만 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은 법인이 아닌 자의 건축이라고 되어 있죠. 건물이 이렇게 있어. 이거를 여러분이 건축했다. 그런 얘기죠. 법인이 아닌 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개인이 했다는 얘기죠. 자, 건축했어. 그리고 나서 얘가 취득세 신고를 했어요. 10억에 신고했어. 그러면 요 10억을 그대로 인정해 주느냐? 그런 얘기죠. 안 해준다는 거지. 왜? 법인이 아닌 자가 개인이 했는데 이걸 신고해 인정해 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실제로 8억 건축비 신고한 거잖아. 8억에 건축했는데 취득세 신고는 10억에. 왜요? 양도세 줄이려고. 실제로 그런 일이 되게 많았죠. 그래서 법이 개정돼서 뭐라고? 네가 만약에 이걸 인정받고 싶으면 요 신고한 금액 중에 얼마? 100분의 90을 넘는 금액을 뭘 해라? 법인 장부동을 통해서 뭐 해라? 입증을 받아라. 그러면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법인 장부를 입증하라는 얘기는 법인한테 도급을 줘서 건축을 하든 아니면 네가 직접 하게 되면 그 모든 거래의 90% 넘는 금액을 법인하고 거래해서 그 법인이 장부상에서 네가 거래 내용 입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그 비율이 얼마라고요? 100분의 90을 넘는 금액. 얘는 내용은 필요 없고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한번 나왔어. 이거 뭐라고? 100분의 80이라거나 틀린 지문 나왔어요. 얼마? 90%면. 그럼 90% 넘는 금액 입증하면 나머지는 그렇게 안 해도 계산서만 있으면 인정해 주겠다. 그 비율이 90% 넘는 금액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보시면 됩니다. 80이 아니라 90이다. 그거만 딱 기억. 나머지는 볼 거 없어요. 자, 그럼 거기 지문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토지 시가 표준액은 당해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비율을 적용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구체적으로 하면 오래전에 한번 나온 건데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토지는요. 뭐가요? 개별 공시지가가 공시가격이죠. 근데 얘가 기준시가도 있고 시가 표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기준시가도 개별 공시가고 이것도 개별 공시지가예요. 똑같은 걸 갖다 요것만 다르게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기준시가의 경우는 원칙은 개별 공시지가인데 얘는 예외가 있어요. 뭐 지정지역 이거 뭐예요? 투기가 우리가 투기지역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게 지정되면 개별 공시가를 어떻게 본다? 공시가를 개별 공시지가에다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뭐? 배율을 곱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외가. 배율이 이제 3배, 4배, 5배 국세청이 정해요. 그 배율을 곱한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거는 시가 표준액은 없고 어디만 있어? 기준시가에만 있어요. 국세만 있는 거죠. 그럼 잘 봐봐요. 문제를 국세청장이 정한 비율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국세 얘기야, 지방세 얘기야? 국세청장은 누구야? 국세 담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한다는 얘기는 지방세인 시가 표준액 관계가 없다는 뜻이지. 언제만 기준시가일 때만 있다는 얘기야, 이게 뉘앙스가. 그래서 얘는 틀린 거예요. 왜요? 당해 토지의 시가 표준액 그랬잖아. 그럼 시가 표준액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세청장이 이게 아닌 거지. 언제만 기준시가 할 때는 이게 맞는 거죠. 국세 기준시가 할 때는 예외적으로 배율을 곱하는 게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세가 없다. 틀린 거죠. 이번 모든 주택의 시가 표준액은 건축 원가를 참작하여 지방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이다. 모든 주택은 다 지자체가 자기가 알아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원칙이 뭐예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공시하는 거죠. 그리고 걔가 뭐가 안 되면 공시가 되지 않았다 이럴 때는 그때 뭐한다? 얘네들이 산정한다 그렇게 가는 거죠. 3번 취득세 과표는 취득 당시 가액을 한다. 다만 연부 취득은 과표 표준보다 매회 사실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면 즉 연부 금액이죠.
그 다음에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뭐한다? 포함한다. 연부취득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연부금액, 그게 뭐예요? 매매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이고 여기에 뭐가 있으면 계약보증금이 있으면 그것도 뭐한다? 포함이 된다. 그런 얘기고. 3번 갑이 특수관계 없는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는 과세표준이 뭐다? 사실상 증이. 복잡할 게 없죠.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보다 사실상 취득가액. 5번 지자체로부터 부동산 취득하면 시가 표준액이 과세 표준이 된다. 틀렸죠? 지자체는 뭐예요? 사실상 취득가액이에요. 사실상. 6번 법원에서 작성한 화해조서, 인락조서는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서류이므로 그 조서상 취득가액이 과세 표준이 된다. 얘는 재미니까 뭐가 똑같은 거예요? 신고가액처럼 보죠. 그래서 걔가 시가 표준이 크면 그 금액으로 하는 거고 적으면 시가 표준 그렇게 하는 거죠. 얘는 그러니까 신고가액하고 똑같이 보는 거죠. 사실상 취득가 아닌 거죠. 제외하겠습니까? 7번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 대수선에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 가격 중 100분의 80이 법인 장부로 입증되는 경우 그 법인 장부로 증명된 금액과 계산서로 증명된 합한 금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하는 땡. 몇 프로? 100분의 90이라 했죠. 80이 아니라 90. 8번 판결문에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면 취득세 과표는 지목 변경 전후 시가 표준액의 차익으로 한다. 땡. 그랬죠. 왜? 입증 나왔잖아요. 입증. 그럼 뭐야? 소요된 비용 그래야 되는 거지. 입증 그럼 다른 거 상관없어요. 소요된 비용 그럼 끝이에요. 그죠? 그렇게 가는 맞는 거죠. 보시면 됩니다. 과표는 뭐 이렇게 취득세 과표는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잘 정리해두면 과표 세율 다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잘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세목 한번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등록세는 아까 했죠? 과표가 나오면 얘는 등록세는 얘하고 비슷해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등록세는 등기 종류가 무지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 등기 종류별로 과표가 다 틀려요. 이걸 막 일일이 막 다 할 수는 없어요. 말랑 나이 등록세 할 때 하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일단 등록세 과표는 뭐다? 각각의 등기 종류에 다르다. 예를 들면 전세권 그럼 전세 금액, 그럼 뭐 지역권 그럼 요역지 가액, 임차권 그럼 월 임대차 금액 막 이래요. 채권 뭐 그다음에 뭐 가압류 가처분은 뭐 채권 금액 뭐 이런 식으로 다 틀리죠. 등기 종류에 따라. 근데 이거는 뭐 근데 단독으로 나오진 않으니까 가볍게 보시면 되고. 재산세 과세 표준은 뭐다? 이런 보유세이기 때문에 뭐로 간다? 시가 표준액 그러죠. 시가 표준. 언제 체크할까요? 6월 1일 현재 시가 표준액입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 뭐가 있다? 예외가 있다. 여기다 뭐다? 공정시장 가액 필고 이게 있다 있죠. 자, 근데 얘는 누구만 된다? 토건주. 그죠? 토지, 건축물, 주택만, 부동산만. 이때 비율 얼마다? 얘는 70%고 얘는 60%입니다. 그러니까 100% 세금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얘는 70%만 내고 얘는 60%만. 그러니까 우리한테 혜택을 주는 거면 사실은 세금을 덜 내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자,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이다. OX.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이야. 그럼 맞아 틀려.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이다. 그러면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이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럼 뭐가 먼저 둘 다 틀려? 시가 표준도 틀리고 공정 틀리고 그럼 뭐요? 재산세 과표는 도대체. 둘 중에 하나는 맞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틀렸다고 어떻게 해. 재산세 그럼 뭐냐? 시가 표준액 그러면 돼요. 재산세 시가 표준액. 얘는 언제만 나와? 얘 나왔을 때만. 그러니까 토건주가 안 나오면 그냥 시가 표준액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세 그러면 뭐요? 원칙대로 가니까 시가 표준액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토지의 과세 표준은 그랬는데 시가 표준액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토지가 나오면 뭐라고 해야 돼?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한다. 이게요. 주택이 시가 표준액 10만 원이면 여기다 60% 곱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6만 원 나오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세율을 곱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가 과세 표준이죠. 이게 아니라 얘는 뭐예요? 시가 표준액이잖아. 얘가 과표가 아니지. 얘가 과표면 여기다 바로 세율을 곱한다는 얘기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토건주가 나오면 얘가 나와야 되고 이게 안 나오면 시가 표준액 그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 법인 다 구분 없이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 또 개인은 시가 표준액, 법인은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그럼 땡 틀리고 얘는 입증은 취득록세 얘기고요. 취득세는 재산세는 입증할 필요가 없어. 왜? 취득한 금액이 없는데 뭘 입증을 해?
그냥 개인 법인 다 이걸로 간다. 이 딸랑 3개예요. 원칙, 시가, 표준액. 토건주 나오면 공정시장가의 비율. 개인 법인 다 시가, 표준액으로 간다. 이걸 가지고 문제를 자꾸 내면 엄청 많이 틀려요. 그것도 많이 나왔죠. 법인의 경우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금액을 과표한다. 그때 맞았다는 겨. 틀렸잖아요. 왜? 그건 취득세예요, 취득세. 재산세는 갖고만 있는 거잖아. 가지고만 있는 건데 입증할 금액이 없죠. 취득세는 취득했으니까 입증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차이를 찾는 거예요. 내용 딱 이게 다인데 이게 틀리면 안 되죠. 종부세는 자, 종합부동산세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 10억짜리 주택을 갖고 있다. 종부세 내야 되죠. 얼마에 대해서? 주택 10억짜리 갖고 있어 얼마에 대해서? 그쵸. 여기 6억 빼줘야죠. 왜 6억 왜 빼줘요? 6억을 초과했을 때만 내니까 6억까지 세금 안 내니까 6억을 빼주는 거죠. 근데 얘가 과표가 아니죠. 얘도 뭘 곱해야 돼? 얘도 공정시장. 얘 똑같아요. 공정, 시장, 가액, 그리고. 왜냐면요. 얘도 보유세, 얘도 보유세잖아요. 그죠? 근데 재산세 낼 때 토건주가 100% 세금 안 내고 일정 비율만큼만 냈잖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이 토지하고 주택이 뭘 내는 거예요? 종부세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낼 때도 부자들이 내는 건 맞지만 100% 내는 건 아니고 얘들처럼 일정 비율만큼만 내라는 거지. 근데 차이가 얘는 부자들이 내는 거니까 무조건 몇 프로? 80% 내라 그런 얘기예요. 그 차이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종부세 과표 나오면 얘가 나와야 돼요. 이게 나오죠. 주택의 과세 표준은 뭡니까? 그러면 주택의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6억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얘는 항상 얘가 나와야 된다. 보시면 되죠. 양도세 과표는 순서 기억하시면 되죠? 순서는 꼭 기억하시라 했어요. 양도세 과표. 이거 외우고 가야 되는 거죠. 양도 가액에서 뭘 빼죠? 필요 경비를 빼주면 뭐가 나오고? 양도 차익이 나오고. 거기서 뭘 빼줘요? 그렇죠. 장기부요 특별공제해주면 양도 소득금액이 나오고. 여기서 마지막 뭔다? 기본공제해주면 과세 표준이다. 이렇게 순서 꼭 기억해야 돼. 순서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부적인 내용이 쭉 들어가야 된다. 여기서 문제 많이 물어본단 말이죠. 순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과세 표준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는데 세율은 시작하면 또 가야 되니까 오늘 좀 일찍 끝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그 세율부터 세율이 제일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는 한꺼번에 정리를 싹 해야 되기 때문에 끊어지면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날씨 덥죠?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시간 벌써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